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 또 이번 주만 지나가면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세 번이네요. 세 번 정도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면 또 한 학기도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곧 남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기말고사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또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해서 또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또 이제 학위를 잘 받고 또 자격증도 또 성취해서 좋은 결과,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어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건승을 기원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는 제11장 탈북 청소년의 복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그 다음에 탈북 청소년의 현황, 그 다음에 탈북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북 청소년의 이제 개념입니다. 자, 탈북 청소년은 이제 우리가 협의적 개념, 이제 협의적 개념과 우리가 이제 광의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적 개념이란 뭐냐 하면은, 자, 탈북 청소년이라는 것은, 자, 북한에서 출생을 했지만, 현재 어디에서 살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세에서 24세, 그러니까 만 6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북한 청소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북한의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어떻게 돼요?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서 교육 지원 대상이 되는 뭐 초, 중, 고등학교 이런 학령과 그다음 학령과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이 만 24세까지 연령을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탈북 청소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의적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럼 간이적인 측면에서 이 탈북 청소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탈북 청소년에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이상이 어떤 북한 이탈 주민, 이 북한 이탈 주민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과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의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탈북 가정의 자녀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북 청년을 협의적 개념과 강의적 개념으로 나눴을 때 협의적 개념은 이제 출생해서 한국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만 6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벗어났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협의적인 측면에서 보지만 강의적인 측면에서는 자,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이 북한 이탈 주민이고 또 중국과 제3국에서 출생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는 광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북한 그 탈북 청소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탈북 청소년은 자, 기존에는 이 탈북자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어서 이제 이 통일부에서 2005년부터 그 어떤 그런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의 이 새터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이제 새터민 청소년이라고 이제 어떤 그런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돼요? 법적 용어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탈북 청소년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탈북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탈북 청소년의 경우 남한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청소년과 다른 기준으로 뭐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더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탈북 청소년이라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 이외의 어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탈북 청소년 하면 이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탈북 청소년이라고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이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자나 국가 또 법률 이런 것 등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탈북 청소년은 자, 북한 이탈이라는 한반도의 어떤 이런 특수상을 함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의가 쉽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어떤 그런 규정이나 학자 뭐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교재에서만 또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측면에서 정하는 것은 뭐냐면 자, 탈북 청소년을 연령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기본법의 대상에서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자로 이제 우리가 하고 북한을 탈출했거나 그 가지역 사이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청소년을 이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 6세 이상 24부터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 할 때는 이 책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에서 24세까지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를 북한을 탈출해서 그 이제 그 탈북 그 북한 이탈이라는 한반도의 어떤 특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제 쉽게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탈북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자 자 청소년 기본법 이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탈출했거나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탈북 청소년이라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탈북 청소년의 이제 그 특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북 청소년이 이제 탈북 청소년의 어떤 특성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 탈북 청소년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우선 뭐냐 하면은 이 북한을 해서 이 두만강, 두만강을 거쳐서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강, 도강 이런 것들을 국경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온다는 거죠. 중국. 이제 일본은 북한을 건너서 두만강, 도강, 중국으로 이렇게 가고 자, 그 후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에서 그 후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중국에 있는 각국이 어떻게 돼요? 각국 대사관, 그다음에 영사관. 요거는 이제 보호 요청을 받는 거죠. 보호 요청. 이제 보호 요청을 받고 이제 바로 오는 거죠.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을 탈출해서 두만강과 도강을 탈출해서 중국에 있는 자들이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중국에서 어떤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입국을 하기도 이제 입국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위조 여건. 위조 여건으로서 어디로 오냐면 중국에서 그다음에 한국,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곧장 입장을 한다는 거죠. 이제 위조 여건으로 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입국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몽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베트남, 그다음에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어떤 제3국을 통해서 이제 입국하는 경우도 있죠. 제3국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공안과 그다음에 국경 수비대에 이제 잡혀서 북송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족과 헤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처해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북한 사회를 멀리하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서 어떤 남한에 대한민국에 온 이 탈북 청소년들은 그동안 북한에서는 특수한 사회의 어떤 그런 아주 다른 환경에서
이제는 살아남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대부분은 북한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그 기근과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시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근과 어떤 가족 해체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북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 탈북 과정에서 입은 어떤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상처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그 이런 어떤 그런 그것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런 아픈 경험들을 안고 사는 이들을 위해서 남한 청소년들과는 어떤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북한 이런 그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5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탈북 과정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이 삶에 대한 적극성과 추진력, 그다음에 결단력, 행동주의 성향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탈북 과정의 어려운 그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북한을 넘어서 중국에 온다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힘든 경우도 있지만은 그 중국의 그다음에 두만강과 그다음에 그 도강을 거쳐서 온다는 거는 아마 뭐 조용히 해서 내가 뭐 어때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대기업에 어떤 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이 삶에 대한 적극성과 추진력, 결단력의 행동주의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강한 어떤 그런 강한 자의식과 저항의식 때문에 이제 극단주의 성향을 여기는 이제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강한 어떤 자의식이라든지 저항의식 때문에 이제는 극단주의적 성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신분과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신분과 능력,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에 비해 과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어떤 그런 그 외국 학생들 또 외국인들을 유치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빠른 소리를 해가지고 이빨이는 소리보다도 어떤 그런 입에 또 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포장을 해서 이 홍보를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면서 겪는 이중적 심리, 그 다음에 제일 의식과 이런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그런 이중적 심리와 제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등감의 원인을 어떤 그런 이런 불상상을 어떤 그런 불안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변의 어떤 위협을 물었을 때 탈출과 특수한 신분과 상황으로 인해서 극도의 요구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특성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문화 적응 어떤 스트레스로 나타날 이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 탈북 청소년들은 연령이 어떻게 돼요?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독립된 개인주로 이제는 탈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직업별 분포에서도 학생이 가장 많아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연령층이 교육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입국 과정에서 어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기독교 신자가 가장 또 많다는 것이고 입국 후에도
의존 대상이 종교와 어떻게 돼요? 종교인을 어떤 다르게 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생활비의 어떤 출처는 국민생활 기초생활 보장의 어떤 생계비 지원, 생계 지원 이런 어떤 생계 지원이 가장 많았고 입국 이후 남한 사회 그 남한 사회의 어떤 시장 경제 원리에 적합한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제3국에서의 어떤 이런 생활에 그런 어떤 매우 힘들어했고, 자, 우리가 이제 조선사회죠. 남한사회에서는 남한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어떤 주요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와 형제 이런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인 기준이 나타낼 요소가 그런 어떤 그런 나타낼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 이런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남한에서의 어떤 그런 성공 여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식 정보의 습득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탈북 청소년의 특성을 보면 이제 뭐 어떤 그런 신체적 특성과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회적 특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적 특성 처음에는 이제 신체적 특성인데, 자, 신체적 특성과 어떤 그런 신랑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1990년대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식량 배급량이 현저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줄어든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 수년간 배급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제 스스로 어떤 그런 먹는 문제, 이런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이제 있어야 해결해야 하는 어떤 주민들이 생기게 되면서 북한 당국은 거의 모든 계층에 대해서 이 배급력을 주입시키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취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중국에 있는 이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체격을 보고서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4에서 16세까지 연령의 어떤 세태민원들을 만났으나 이들 모두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작은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국에 있는 이 탈북 청소년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격을 보고 이제 나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신체적 발달, 이런 신체적 발달을 이렇게 보면, 자, 남한 청소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은, 자,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실체 발달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서 현저히 지체되고 있고, 모든 연령대에서 남한의 어떤 그런 동일 여행 집단에 비해서 평균 키가 작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는 가지 기근과 극심한 이런 어떤 기근과 극심한 기금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남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양 부족은 몸무게보다 어디에요? 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남북한의 어떤 청소년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남한의 어떤 청소년에게 몸무게 차이보다 키 차이가 훨씬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심각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공중의 어떤 경우 정상 회복이 가능하나 신장이 급속히 어떤 그런 커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관찰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살펴볼 때, 자,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적 발육이 지체되고 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 이제 사회적인 특성입니다. 이 탈북 청소년들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여건과 그다음에 어떤 시간 부족과 적극적인 어떤 문화 생활을 전혀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사회의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한이라고 하죠. 남한사에서의 어떤 그런 개인적이고 어떤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으로서는 의사소통이 곤란할 정도, 응? 그리고 언어 적응의 문제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탈북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단신으로 어떤 그런 탈출하였기 때문에 삶의 배경이었던 가정이나 그다음에 이웃과 친구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를 모두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사실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북한의 청소년들은 이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 관계와 성적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어떤 그런 남한의 학교에 편입할 때 당시에 나이가 남한의 학생들보다 평균 어떻게 돼요? 1 내지 2사가 많다는 거죠. 그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돼요?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처럼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 관계망, 그다음에 어떤 대인 관계 이런 어떤 문제 해결에 돼 있어서 대안의 모색과 더불어서 어떤 그런 사회적 지지망을 더욱 이렇게 강화할 필요성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언어 적응과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친구 관계 등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러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문화생활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꼭 사실 한번 따져보세요. 이제 탈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이건 죽음과 맞붙는 그런 탈출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극도의 어떤 극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출을 해서 이 남한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 살아갈 때 얼마나 이게 참 막막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탈출을 하는 거 말고도 보면 우리가 유학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취 생활도 해보고 기숙사 생활도 해봤는데 유학을 갔을 때도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서 혼자 그 이제 거기에서 적응을 해 가야 된다는 이러한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참 얼마나 많은 그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를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이라도 어떤 그런 그 한국 사람을 만나면 또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이제 또 지내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 또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인 특성은 어떤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상당히 이제 본인이 탈출하고도 이제 1 내지 2년 이거 왜 그러냐면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한국말을 잘. 근데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른다기보다도 이런 어떤 그런 언어라든지 어떤 그런 교육적인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남의 사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제 한두 살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할 어떤 대안 모색이 이제 필요한 이러한 상태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서 이제는 여기는 이제 그 심리적인 그런 이제 특성입니다. 심리적인 특성은 뭐냐면 자, 남한 문화의 어떤 적응 과정에서 이런 어떤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모두 뭐냐면 이 고독감이죠, 고독감. 그다음에 고독감과 어떤 이런 소외감 이런 거에 때 이제 어떤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모나 그 부부나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적인 괴리감이죠. 문화적인 괴리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10대에서 20대 요 사이도 이제 그렇지만 20대 넘어가서 30대까지도 또 그렇고 이제 40대에서 또 50대 그렇고 여기 넘어가면 이 50대 이제 40대 넘어가면서부터 여기 하게 돼 어떤 MZ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하고는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하고의 자녀보다도 밑에 있는 아이들을 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상당히 문화적인 어떤 괴리감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괴리감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이 공감대 부재입니다. 공감대. 뭐가 좀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나머지 이제 이게 연령대에서는 스마트에서는 조금 느린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하면 이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자 그 부재가 되다 보니까 이 경직되는 의사소통 또 경직되는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인해서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40대 50대가 넘어가지 40 대는 좀 덜하겠지 50 대만 넘어가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어떤 지시하고 말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괴리감, 공감대 부족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경직되는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어떤 그런 양가 감정적 갈등은 갈등으로 인해서 인제 이들의 어떤 그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탈북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외로움과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스스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공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불안이나 공격성 또 과거의 어떤 그런 힘든 이런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이들은 뭐냐면 북한에서 겪은 어떤 기아의 고난, 가족의 죽음과 생이별의 경험, 그다음에 탈북 과정과 중국의 어떤 체류기관에서 겪었던 어떤 극심한 공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수가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타인에 대한 어떤 강한 불신과 여기에 따른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어떤 갈등과 상당 어려움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어떤 평균적 또래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이제 심리적 혼란과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립된 어떤 생활 경험 때문에 이 뭘 이뤄가게 된다는 이 자아 통제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아 통제력. 이 자아 통제력이 아직 덜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심적 특성을 물어보면은 뭐 불안하고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그다음에 어떤 이런 정체감의 혼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죄책감과 어떤 공포, 또래 집단 간의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가치관의 차이, 그다음에 또 감정 표현에 대한 어려움, 가족의 해체와 부모 역할의 부재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과는 다른 어떤 그런 뭐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 어떤 문화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남한과 어떤 그런 남한 청소년과는 다른 의식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지향과 현실 인식의 차이가 있는 상태로 이제 남한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한 이런 어떤 폐쇄적인 사회에서 이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서구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런 남한사회에서 겪게 되는 어떤 혼란과 불안, 그다음에 어떤 그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지나친 기대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오는 어떤 자의적인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이제 이런 어떤 외로움, 그다음에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을 요약해 전반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이제 말씀했는데 이런 특성을 요약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어떤 특성은 보면 여기는 적극성과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추진력, 그다음에 결단성, 일반적인 어떤 특성으로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단주의적이고 과도한 어떤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특성은 자, 북한에서의 어떤 영양 상태가 취약해서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노출을 꺼리끼고 안전의 욕구를 이제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 사회적인 특성으로서 언어 적응과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 형성, 그다음에 친구 관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서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그런 폐쇄성, 이런 폐쇄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관계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어떤 어울림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그런, 지금 북한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오담당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간에 이런 어떤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어떤 그런 문화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경직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직된 사회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그 일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다. 그래서 사회 구성으로서의 언어 적응과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 형성이라든지 뭐 친구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쭉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서도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이제 상태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심리적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외로움과 불안감, 이런 거를 느껴서 불안정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통제력이 덜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심리적 혼란과 자괴감, 어떤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갈등과 상당한 이런 그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특성으로서는 뭐냐면, 자, 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이제 탈북 청소년의 어떤 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에 들어오는 일단 탈북민은, 자, 1900 어떤 이제 우리가 90년도 이렇게 이제 한번 봤을 때 보면, 1990년도에 보면은 초반에는 이제 10명 내외 적은 수였다는 거죠. 근데 이 94년 이후에 이제 어제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극심한 어떤 그 식량난, 그다음에 어떤 체제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북한을 이탈하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98년도에, 이제 98년도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72명, 그다음에 99년도에는 148명,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는 316명,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2005년도에 가면, 여기서는 이제 2005년도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410, 그 여러 가지 어떤 421명 뭐 이렇게 이제 되고, 21년 이제 이후에 되면은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이 이제 여러 가지 입국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 도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어디에서 생활을 하냐 하면, 이들은 그 정부 합동 조사 기관에서 이제 일정 기간 조사를 받은 후에 이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잘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학생들은 어떤 그런 하나원 인근의 삼죽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위탁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어떤 사정, 학교 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 속에서 이제 뭐 하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둘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북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한국 입국 뭐 아마 초기 3개월간 이제 적응을 받는 이제 그러한 측면을 이제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북 청소년 현상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최대한 어떤 그런 2,538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오는 이러한 이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살펴보면 연도별 탈북 학생 수 어떤 변화를 보니까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2019년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2022년도는 얼마니까는 2,061명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탈북 학생 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면, 이제 그 2024년, 2022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탈북 학생 수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22명,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59명,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50명, 기타가 155명, 이렇게 이제 해서 제일 많은 게 어디입니까? 고등학교 32점, 35.2%, 중학교 32%, 초등학교 25.3%, 뭐 기타 이제 7.9% 이런 비율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실제로 보면 탈북 청소년 연대로 학업 중단율도 상당히 지금 그 이제 자꾸 그 낮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2008년에 보면 그 학업 중단율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보면, 여기에서 보면 한 10점, 여기에서 보면 한 8 정도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달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어떤 그 학업 중단이 이제 2018년도 이렇게 해서 이제 18년도, 2008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을 보면 10.8, 이게 다르다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면서 학업 중단들이 얼마나 되냐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보면 이제 거의 30%가 다 되잖아요. 28.1%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탈북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학업 중단율이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뭐 3% 정도 이제 이렇게 자꾸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정도 이제 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율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4.7%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탈북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생 수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특히 보면 우리가 이제 2022년에 이제 2022년도에 탈북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면 이제 거의 남학생이 1,057명,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4명. 그래서 남학생이 조금 이제 더 많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지역별로 또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지역별로도 제가 한번 보니까 어디냐면, 자, 가장 2022년 4월 기준입니다.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탈북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경기도가 얼마예요? 32.3%. 그 다음에 서울 20.8%. 그 다음에 인천 193명으로 9.4%.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학생 수가 가장 탈북 수가 많은 수는 이 수도권이 제일 많다는 거죠. 수도권이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경기도, 서울,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 있고 강원 같은 경우는 2.6%, 그 다음에 세종도 뭐 0.4%, 그 다음에 충북 4.6%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탈북 학생 수가 이제 많아지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탈북 학생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것이냐, 단계적 교육 절차를 우리가 보면, 자, 입국 초기 교육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초등학교는 어디에서 했죠? 삼죽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교에서 이제 한원에서 분류돼서 나간 그런 어떤 그 학교에서 이제 삼죽 초등학교에서 이제 통합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전환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이제 이런 학부에 어떤 걸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초등학교와 일반 학원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중등에서는 여기는 하나원이나 하나둘 학교 이제 기초 교육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한겨레 중고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이제 이렇게 설립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고, 이건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 이제 학교가 있다. 실적으로 제 것만 조집하는 그 내 것만 어떤 면에서는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실적으로 보면 탈북을 이제 2017년, 18년 요때 제일 많이 했는데 이후에 인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각종 어떤 지표가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인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그 강도라고 아니지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더 이상 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 일단 죽느니 탈출하고 가는 탈출하고 남한으로 탈출 한번 해 보자. 이런 사람들이 인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그 여러 가지 어떤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단계적 교육 절차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청소년들의 이탈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국 초기의 교육 뭐 입국 초기에는 여기서는 이제 입국 초기 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환기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이죠. 정착기 교육. 그다음에 대안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까지 하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 입국 초기 교육은 기초학습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죽 초등학교 하나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이제 일반 전환기 교육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식까지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요. 정착기 교육은 이제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핵심 역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진로 중심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센터에서는 이제 입국 초기, 전환기, 정착기 뭐 이거와 이제 연계돼서 이제 교육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 적응 스트레스 그래서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개념은 뭐냐면 자, 사회적 지지. 이 사회적 지지는 자, 한 개인이 그가 사람들과 가진 어떤 대인 관계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 지원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회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성인이나 아동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모나 그다음에 형제, 이웃, 친구, 성인들의 다양한 일이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 어떤 그런 지지원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들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지는 몇 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그다음에 실제적 지지, 그다음에 정부적 지지 어떤 그런 평가적 지지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자, 정식적 지지 그다음에 어떤 자존감 지지, 관계망 지지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자, 사회적 어떤 그런 지지의 기능은 자,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이 지식과 방향을 어떤 그런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어떤 정체감을 유지하고 이런 자존감을 지키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적응 능력을 어떤 그런 향상시키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 다른 데로 또 이제 이렇게 옮겨야 되는 이러한 이제 또 상황도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하여튼 다양한 이런 어떤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다양한 변화와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데 가장 또 많은 도움을 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먼저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뭐 하냐면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 부적응 행동을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어떻게 돼요?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 지지원을 친구나 형제나 가족, 교사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건 이제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또래 친구. 여기는 이제 또래 친구, 그다음에 형제,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어떤 교사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는 자, 또래 친구들과 어떤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 지위지에 대한 지각을 높이도록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능력을
어떤 지각하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친구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친구 지지자에 대한 어떤 지각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사회적인 능력이 어떤 지각이라든지 능력이 이게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 또래와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학교에서의 어떤 균형적인 심리, 그다음에 사회적인 적응 이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중요 요소이고 청소년에게는 있어서 어떤 그런 또래 친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지지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제 형제입니다. 형제. 그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 부모나 여기에서는 자, 부모나 그다음에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 지지 제공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형제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기는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는 거다.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뭐가 또 있느냐 하면 뭐 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움, 그다음에 인정 이런 것들의 어떤 다양한 지지를 제공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제 관계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해서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어떤 평등 관계로 이후에는 어떤 성인기에 이런 어떤 수평적 사회 그런 어떤 관계망의 어떤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제 관계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 그 평등 관계 이후에 이제 성인기의 어떤 그런 그 수평적 어떤 그런 이제 그 수평적 사회 관계망이 이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모나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사회적 지지, 그다음에 제공원으로서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사회적으로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고 애정이나 이런 어떤 도움이나 인정 이런 것들 다양한 지지를 제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부모입니다. 자, 부모 지지가 부적응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보고 있는데 뭐냐면 자, 부모는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매개체라는 거죠. 이 매개체를 우리가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떤 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의 성장해 가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과 사고를 서로가 인정해주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뭐 내가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어떤 그런 부모의 어떤 그런 지지라든지 감독이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과 비행을 예방해주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회 요구 매체다라고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의 지지와 감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사회화 요인을 어떤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사입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어떤 사회적 지지원이 되주는 사람들이 교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교사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장차 건강한 사회 성원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어떤 면에 뭐가 있어요? 뭐 지식과 그다음에 어떤 기술, 그다음에 어떤 신념,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 그다음에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어떤 그런 지지적인 역할이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그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 이런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교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교사의 어떤 그런 지지의 역할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한 사항들을 이거를 이제 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심을 보이고 그다음에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교사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자, 관심을 보이고 그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집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이러한 교사가 청소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제 이걸 봤을 때는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칭찬은 이런 얘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들 이렇게 지금 하면 잘했을 때는 뭘 줍니까? 잘해서 쓰다주면서 고기를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교사의 역할도 이제 이런 그 어떤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준다고 봤을 때 큰 지지원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모의 지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교사의 어떤 지지는 대안적 지지로서 그 역할을 중요하다고 이제 주창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양부모라든지 한부모 가정, 수가 적고 이제 어떤 대부분의 나만의 아무 연구가 없이 홀로 살거나 이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탈북 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돼요? 교사가 부모를 대신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또 우리가 이제 하는데 또 한계가 있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못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잠시 우리가 이제 10분간 휴식했다가 자, 탈북 청소년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